상담대 7번 문제 답은 나와 있는 보기상으로는 2번이 정답이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석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석대는 화학 문제가 문항수가 많습니다. 화학도 40문제, 그 다음에 생물도 40문제, 한 과목당 50분씩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이제 20분을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데 생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화학 보는 그런 형태. 딱 거의 반반, 절반씩 이렇게 내는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시간이 막 부족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우석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출제를 하는데 유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화학 절반, 유기 절반인데 유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렇게 번호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A형, B형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A형, B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쳤었다. 뭐 옆에 혹시라도 이제 뭐 OMR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닝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운석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화합물의 올바른 명명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사슬도 있고 고리도 있는데 우리가 탄소 개수 따라간다, 그죠? 사슬은 탄소가 3개, 그 다음에 고리는 탄소가 4개. 누가 메인이 됩니까? 맞죠? 탄소 개수가 더 많은 고린이 메인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이클로부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기? 프로필기.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지금 번호가 잘못 들어갔는데 사지선 나형이에요. 1, 2, 3, 4. 자, 이거 편집 과정 중에서 번호가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프로필기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부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자리를 1번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1번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고리는 치안기가 한 개 있으면 그 자리가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번호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프로필 사이클로부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답은 1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주기는 당연히 가로줄입니다. 수평열이죠. 자,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몇 쪽입니까? 18쪽이죠. 너무 쉬운 문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체외각 전자 껍질 다 채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0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개수가 0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할로겐 원소는 금속 원자랑 결합할 때 주로 마이너스 1을 전하를 띈다. 맞죠? 얘는 전자 하나 얻어가지고 1과 음이온 되는 걸 굉장히 선호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3번이 정답.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등 있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때 알칼리 금속은 체외각 전자가 하나죠. 요거 하나 잃어버리면서 뭐가 된다?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된다.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이건 뭐 중학교 학생들한테 줘도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학은 굉장히 쉽게도 출제를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사능 붕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요거 선택지가 지금 학생이 그냥 여기 있는 보기, 선택지 보기를 안 적어왔는데 이 선택지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 선택지가 다 한결같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복붙한 것 같은데 선택지는 요거는 믿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바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듐, 라돈 이렇게 들어가죠. 원자 번호가 지금 2가 차이 나요. 2. 질량은 4가 차이 납니다. 알파 붕괴네. 맞습니까?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을 밖으로 방출하는. 토륨, 프로악티륨. 원자 번호 합 똑같아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90이 나와야 되거든.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질량은 여기 0 들어가야 똑같이 234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론 교재에 핵화학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전자 베타 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 분계, 베타 분계.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트륨이 네온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에 얼마 들어가고? 1 들어가고. 그리고 질량에 똑같이 1 들어가야 2개 더해서 11, 2개 더해서 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1이고 질량도 1인 양성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초 시간에 싹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가에서 양전자가 방출된다. 양전자 아니죠? 가에서는 뭐다? 알파 입자. 맞죠? 헬륨 원자 핵이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방출이 된다. 알파 입자, 알파 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베타 입자가 방출된다. 맞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다 모두에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보존이 된다. 이거는 완전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법칙 또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 핵에 대한 붕괴 이런 것들 이제 핵 반응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된다? 반응 전후 원자 번호에 대한 합, 반응 전후 질량에 대한 합 이것들이 전부 다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그나마 뭐 일반 학 중에서 조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6번 라듐에 대한 반감기는 6.7연이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는 몇 차 반응? 1차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반감기 한 번 지나면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나면 여기서 또 절반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지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요? 하나, 둘, 셋, 세 번 지났네. 자, 그러면 6.7년, 여기도 6.7년. 왜? 방사성 동위원소 반응은 이제 붕괴는 1차 반응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6.7년. 1차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하다. 자, 그럼 6.7 곱하기 얼마? 3. 총 3배죠. 그래서 얼마다? 20.1년이다. 아주 쉬운 문제. 그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우고 나서 푸는 딱 예제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분자 구조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라 구조에서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이나마 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극성과 극성 간의 결합, 쌍극자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조에서는 런던 분산력이 존재한다. 분자라면 기본적으로 전자는 다 가지고 있고 런던 분산력이 당연히 존재를 하죠. 전자 가지고 있잖아요. 툭 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지는 형태. 자, 그리고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는 여기에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알코올이 있어요. 수소 결합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다? 탄소 개수가 비슷하게 들어간 뭘 얘기하는 거다? 여기는 지금 요거는 조금 약간 구조를 맞죠? 조금 약간 뭐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카르복실산이랑 조금 약간 비슷하게 그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나? OH.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이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이제 그 필기를 해서 적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귀한 학생이 구조를 그린다고 해서 그렸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형태로, 이거 아니면 요거랑 만약에 여기가 탄소가 3개니까 똑같이 탄소 3개로 해서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고 이건 같아요. 문제를 내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내야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 개수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요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조교들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달을 만약에 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알코올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강력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도 수소결합이고 그렇게 해서 수소결합하면서 이 카르복실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이합체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극성도 여기 지금 누구보다 저기 있는 알코올보다 크고 그리고 원자도 지금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력도 크고 여러모로 카르복실산이 훨씬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 다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면. 근데 거의 뭐 나오는 형태는 항상 이런 형태로 그래서 알코올보다는 카르복실산이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항상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요 선택지는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학생이 일관되게 그냥 다 넣은 거라서. 자, 그렇게 해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될 거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준비한 거예요. 연대미래. 자, 연대미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화학생물 각 과목당 1시간씩 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은 6문제, 유기가 8문제. 압도적으로 지금 의대 편입치고 유기에 대한 비율이 크다 그죠? 그래서 이 학교는 항상 일반화학과 유기를 반반씩 내기로 유명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유기화학을 조금 더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수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올 서술형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서술하세요. 그렇게 하고 OX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OX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맞죠? 거의 한 이제 열 몇 개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그래서 소문항이 많이 달려 있어서 실제로 얘가 딱 열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밑에 소문항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카운팅해 보니까 소문항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한 30문제, 40문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막 부족한 학교는 아닌데 서술형 답 적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한다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답 적는 요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산에 대한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살짝 까다로운 그런데 우리가 거의 뭐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미래 편입기출 맛보기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원자의 추각형 전자배치다. 자, 그래서 주기, 체외각 전자수, 홀 전자 개수를 적으세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6S와 그 다음에 6P 이것만 받더라도 요거는 지금 몇 주기 원소? 6주기 원소. 그리고 PO비탈 3개에서 끝났어요. PO비탈 전자 3개짜리는 질소족입니다. 그래서 질소족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6주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비스무트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준다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아, 요거 6주기고 얘 같은 경우는 PO비탈이 3개 들었구나. 그래서 PO비탈 3개 든 거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비스무트라든지 그런 것들, 비스무트는 특히나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는 애입니까? 저기 어디냐 용해도 평형에서 그래서 많이 봤던 이제 형태라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형태 제논입니다. 제논 다음에 이제 거기 5주기 다음에 이제 6주기 형태로 쫙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기는 뭐 금방 얘기를 했죠. 6주기. 자, 그 다음에 최외곽전자. 자, 최외곽전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포함을 시킬 거냐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S랑 P가 들어가 있으면 SP 해가지고 여기 지금 몇 개? S에 2개, P 오비탈에 3개에서 총 5개. 자, 그러면 F랑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할까요? F랑 D는 포함 안 시킵니다. 최외곽전자 따질 때 F랑 D는 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얘가 전이금속이면 D 오비탈을 포함시켜서 최외곽전자를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전이금속유가 아니기 때문에 S랑 P만 이용해서 최외곽전자는 5개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홀전자. 홀전자는 몇 개겠어요? 여기는 지금 모두 다 짝전자로 다 채워져 있고 마지막에 여기 P 오비탈에 3개가 이렇게 홀전자로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홀전자는 몇 개? 3개. 우리가 생각하는 질소랑 똑같은 이제 형태의 전자 배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비스무트라는 걸 알면 쉽게 우리가 뭐 문제 푸는데 이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비스무트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조금 약간 이제 난해한 이제 형태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주기율표를 안 주면서도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제공 안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막 이제 30번이 넘어가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뭐 몇 문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위주로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원소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하는 애들은 얘가 몇 쪽이다.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죠. 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원소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애들은 패스하셔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SO2, SO3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SO3 E-. 자, 얘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 형식진화분리 최소화하는 구조. 2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뭘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다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형식전화 최소화하는 구조로는 SO2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SO3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리고 SO3-.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E-. 그렇게 하고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는 모두 다 단일 결합 형태로 E- 이렇게 들어갑니다. 뭘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거를 찾으세요.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들은 지금 보니까 얘랑 지금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싹 다 이중결합이라서 특별하게 비교가 안 되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얘는 지금 뭘 할 수 있으니까? 공명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명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얘들 둘이는 공명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더 긴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출제자가 8전자 규칙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에서 공명 생각해서 평균 결합 길이 거기서 누가 더 긴지 짧은지 요거 얘기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결합 부위는 2개, 결합수는 3개. 그래서 1.5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평균 결합수는 결합 부위는 몇 개? 3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일 결합 2개, 이중 결합 하나, 시그마 결합 3개, 파이 결합 하나 해서 총 결합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1.333 결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올 단일 결합이지. 맞죠? 하나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딱 여러분들 그 이제 특징에 맞춰가지고 그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합 길이가 제일 긴 거는 그냥 올 단일 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얘는 SO3 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웬만하면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 형체나 분리 최소화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따로 주진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려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O 사이의 결합각이 제일 작은 걸 고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합각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120도보다 작고 얘는 정확하게 120도. 얘는 여기에 중심에 있는 황이 sp3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각도가 얼마보다 sp3의 기본적인 각도, 삼면체 틀의 각도 109.5도보다 작다. 그렇다면 요 중에서 이제 결합각이 제일 작은 거는 여기 뭐죠? SO3E-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합각이 제일 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SO3가 되겠네요. 이거보다는 얘가 더 크죠? SO3다. 자, 그 다음에 팔전자체를 만족해서 쌍극자를 갖지 않은 화학점을 모두 고르세요.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죠? 그러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팔전자체가 나오네.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 자,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쌍자 모멘트가 0이 아니에요. 맞죠? 여기 산소 두 마리가 밑으로 향이 있어가지고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려간다.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 골고루 퍼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곳곳에 산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쌍자 모멘트가 0이다. 그리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자, 얘가 딱 안 맞다, 그죠? 전자 골고루 퍼져 있지 않습니다. 요것도 쌍자 모멘트는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쌍극자를 갖지 않는 거, 쌍자 모멘트가 0인 거 누구다? SO3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어렵진 않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생각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직접 그려가지고 판단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점 순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0.05. 자, CaCl2. 녹으면 CA2 플러스 ECl 마이너스 총 3개. 0.05 곱하기 3. 용질이 몇 배 되는 효과? 3배 되는 효과. 그리고 여기는 용질이 2배 되는 효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100% 해리하죠? 그래서 여기는 0.15고 여기는 0.2 몰랄 농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도 이온화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산이란 말이죠. 극미량 해리를 해서 거의 뭐 이온화 못하다시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약산이기 때문에 거의 이온화 못하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1로 보시면 돼요. 0.05. 그리고 얘 포도당이다, 그죠? 그냥 0.1. 그냥 하나 녹으면 한 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점, 자, 얘들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 자, 어느 점 내림이 제일 심하려고 하면 뭔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 제일 농도가 높은 게 어느 점 내림이 가장 심하다. 그래서 B가 어느 점 내림이 가장 심해서 어느 점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높은 거는 A. 그 다음에 농도 높은 거 D. 그 다음에 농도 높은 거 C. 이런 식으로 어느 점이 제일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강산이다, 약산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얘들이 전해질이다, 비전해질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그래서 얘가 어느 점이 누가 더 낮은지 높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굉장히 쉬운 형태. 아유평명을 적으세요. 요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이중결합이 더 우선이라서 1, 2, 3, 4, 5, 6 요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자리에 메틸이 붙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쐐기 점선으로 줬다는 것은 입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4번 자리가 카이랄 중심이기 때문에 RS 표현해서 명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RS를 표현 안 하면 바로 틀리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S 찾아볼 건데, 자,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에요.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얘는 S인 것 같지만 수소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는 S가 아니라 R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R 배열을 가진다. 4 메틸이다. 4번 자리 메틸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번 자리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총 6개짜리 헥센이다. 그래서 4메틸 1 헥센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4메틸 헥스 1엔 해도 되고, 여기는 1을 뒤로 밀어도 되고요. 그런 이제 형태로 얘 같은 경우는 4메틸, 아니 그 R 배열을 가지고 있는 4메틸 1헥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젠의 명명. 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다, 그죠? 어떻게든 취환기 번호가 제일 작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소한 이제 최소화되는 취환기 번호는 1, 2, 3, 4, 5, 6 들어가서 1, 2, 4 들어가야 가장 취환기 번호가 작게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가 저기 취환기 배열할 때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죠. 번호 아니에요. 알파벳 순서로. 브롬의 B가 먼저 나오고 클로로의 C는 나중에. 그래서 4번 자리에 브로모. 그 다음에 1, 2번 자리에 CL이 2개. 그래서 1, 2 다이클로로. 그리고 마지막에 벤젠이다. 그래서 취환기가 이렇게 3개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번호 매겨가지고 취환기 언급하고 마지막에 벤젠 이렇게 명명을 하죠. 이거 우리 고급 화학 시간에 다 배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틀린 학생들은 없다. 아, 맞췄다. 자, 이렇게 명명법 적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성도가 큰 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기도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일반화학 이제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하는 형태. 자, 우리가 산성도가 크려고 하면 짝연기가 안정해야 강산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짝연기 누가 더 안정한지 볼까요? 짝연기 그리고 NO2.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땡땡이 공명하면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요렇게 벤젠고리상만 빙글빙글 돌면서 공명을 해버립니다. 얘가 전자 끌개라서 얘 같은 경우는 공명으로 전자를 끌고 가면 참 좋은데 얘가 공명으로 이 자리에서는 전자를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라 자리나 올소 자리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여기에 있는 요 땡땡이 이렇게 공명을 하면서 이 전자 끌개 쪽으로 전자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 같은 경우는 전기온 순도가 큰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 있으니까 짝연기가 얘가 더 안정하고요. 이렇게 안정한 짝연기를 만들 수 있으면 H+를 더 잘 주는 강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고고과학 시간에 맨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이제 쉬운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요게 더 강산이다. 올소나 파라자리 붙은 거. 공명에 의한 전자 끌기 효과.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대미래도 우리가 4-5문제 정도 요렇게 맛보기로 다 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2탄이었습니다. 오늘 뭐 봤냐? 충북대, 충남대, 우석대, 그리고 연대미래까지. 그렇게 보셨어요. 앞으로도 지금 4-5개 학교가 더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있냐?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성대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원광대도 남았네. 그리고 나머지 학교 몇 개 지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탄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복귀한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어떤 스타일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지 몇 문제 나오는지 그렇게 하고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아는 선에서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탄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2탄은 여기까지. 우리 3탄에서 봐요. 수고했습니다.